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수 춘천시장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춘천시가요 지난달에 시장용 새 승용차 하나를 구입했답니다. 5,500만 원 주고 이제 샀다는데 뭐 시장이니까 그 정도 고급 승용차 타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요 1,480만 원이나 하는 안마 의자를 장착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냐니까 시장이 허리가 안 좋다네요. 올해 55인데 허리가 안 좋답니다. 그 장거리를 출장 갈 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이 그걸 원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장 말로는요, 차를 사는 것 자체가 뭐 자신이 원했던 건 아니랍니다. 아래 사람들이 새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라 말했고, 안마 의자가 장착된 거는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타겠다. 이래서 지금도 춘천시청에 그냥 보관되어 있다는 건데요. 보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불법적으로 개조를 했으니까, 구조를 변경했으니까 그 운행 승인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시장이 그걸 화를 내면서 이거 안 돼 이렇게 했다면 그때 바로 바꿨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갖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눈치 슬금슬금 봐가면서 언제 또 분위기가 괜찮으면 그때 승인이 나면 그때 타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모르죠. 이 시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다가 작년 6월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와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춘천 시민한테 이런 공약을 했겠죠. 저는 공정과 정의,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천 시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뭐 공약을 했을 거예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걸 많이 내세우죠. 청와대 이제 이 행정관을 했다 해서 하는 말인데 문 대통령 밑에 있었으니까 문 대통령하고 이제 이 사람은 나이 차가 한 12살 차쯤 납니다. 이 시장이 이제 55이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의 그 전용차 거기도 이 안마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착되어 있는지. 그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이게 자기는 무슨 뭐 시내 다닐 때는 전기차만 타고 말이죠. 장거리 출장 갈 때는 이 승합차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내버스도 자주 탄다 이런 자랑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래 사람 탓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면 아래 사람 탓하고 그게 시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 점에서도 이를테면 리더십이 아주 결격 사유가 많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로서 또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 사례를 보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박 시장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8억 보증금에 한 달에 월세가 208만 원 하는 집입니다. 당시에요. 왜 그렇게 큰 집을 얻느냐 이랬더니 여기는 제2의 집무실이고 도시 외교의 공간이다. 그래서 큰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서울시를 방문하는 사람, 해외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 외국 사람들, 서울시가 어떤 시라는 걸 모르고 오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거대 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박원순 시장이 아담한 작은 집에서 있다면, 살고 있는 걸 보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넓어야 그 도시 외교가 되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도 말이죠. 자기는 일생을 그렇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서 살아왔다고 늘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을 했죠. 근데 살아가는 건 당신들하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아무래도 고급이니까 좀 고급스럽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 뜻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런 걸 일컬어서 말이죠. 말하자면 천민자본가적인 행태고 그런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졸부근성 아닙니까? 왜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까? 이 시장, 춘천 시민들한테 자신이 그 고급 승용차에서 고급스러운 그 안마 의자에 앉아서 가는 그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러다가는 시민들로부터 원망만 받게 되는 거죠. 공인의식이 그렇게 없어서 안 됩니다. 옛날에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서 아주 고위 공직을 지내신 분인데, 높은 관직을,
대사성, 대사원, 우의정 이런 높은 관직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류관이라고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살아가는 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서 그 흥인문 지금 저 동대문 아닙니까? 그 동대문 밖에 오막살이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울타리도 없는 집. 정승이. 그러니까 어느 날 태종 임금이 그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어이 저 류정승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집이라도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신하들이 안 됩니다 그러거든. 왜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그럼 울타리라도 쳐줘야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 그분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태종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알았다고 이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래 사람들 시켜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주인 모르게 울타리 쳐주고 오라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오막살이가 뭐 하도 낡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거죠. 방에 이쪽 저쪽에.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장마가 오래돼가지고요. 비가 이곳저곳에 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아예 비가 줄줄 새는 겁니다. 그런 걸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밖에 가랑비가 오면 방 안에는 소나기가 온다고. 아니,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이 류정승 부부가 우산을 받치고 방 안에서 앉아 있는데 류정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부인 이런 날 말이요. 우산이 없는 집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이렇게 방 안에 우산 쓰고 지내는 정승 그걸로 유명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87세까지 사셨거든요. 옛날로 치면 굉장히 장수를 하신 겁니다. 그만큼 또 오랫동안 관직에 계셨던 분인데 돌아가실 때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집에서 전해질 것은 우리 집안에서 청백이다. 청렴하고 결백한 것. 그러니까 이거 전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서로가 이어서 이걸 끝없이 전해지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박원순 시장, 이재수 시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류정승의 그 청빈을 닮아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지만 뭐 시장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시민들이 시장을 내 이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정도만 사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돈을 아껴주는 근검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같이 어울려 사는 이웃으로서 공직윤리, 공직자의식 이걸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뭐 춘천시장 그 하필이면 그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느냐 이러시겠지만 이게요.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 그렇게 진보성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의 출신인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곳곳의 그 공직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의 그 실세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좀 유심히 살피십시오. 국민들 배신감 안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